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일 동안에 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8월 26일 39명, 27일 17명, 그리고 오늘 새벽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 61명 중 성림 침례교회 관련 확진자가 34명이고 동강주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가 11명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확진자는 총 371명 발생했고 최근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입니다. 지금은 어느 곳도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불효불급한 애출 모임 자제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광주시 긴급의료지원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8개월째 접어들면서 휴일 없이 불철주야 비상근무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들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일의 능률이 감소하고 심리적, 육체적 건강도 한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대상도 매일 수천 명에 달하고 있어 이를 수행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제 검체 검사만 보아도 2,152건이고 오늘 현재 자가격리자가 1,689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강주시 긴급의료지원단을 모집합니다. 의료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 중 은퇴, 미취업, 휴직, 전업 등으로 봉사가 가능하신 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1980년 5월 보여주었던 나눔과 연대의 강주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뜻깊은 일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 또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방역당국은 의료지원단이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상응하는 보수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강주 시민입니다. 다시 한번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이번 주말이 지역 감염 확산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전쟁 중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말 애출과 모임 자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백신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8월 28일 2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오늘 5명이 더 확진이 되어서 총 누적 환자는 352명이 되겠습니다. 중등도별 현황은 마찬가지로 중등증 환자 1명, 그 중증은 없습니다. 대부분 경증이 되겠습니다. 검사 현황은 12만 2,527건 중 양성 352건, 음성 12만 1,426건으로 현재 749건 진행 중입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지금 총 병상, 가용 병상 307병상 중 103병상 활용하고 있고요. 잔여 병상 80병상입니다. 특히 천안 생활치료센터에는 28명이 입원 중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한 각 상황별 대응 현황입니다.
성림 침례교회 관련해서 어제 1명 추가되고 오늘 2명이 추가되어서 당초 30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처음에 검체를 했던 신도는 아니고 그 확진자의 접촉자, 지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조치사항은 이분들에 대한 역학조사 바로 들어갔고요. 심층 역학조사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 상무시구 유흥시설 관련해서는 현 총 검사 수 7,628건이고요. 다 검사 마쳤고 26건 양성, 1명 검사 진행 중입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검사 수가 어제에 대비 7명이 더 추가 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 확진자는 관련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동광주 탁구클럽도 오늘 1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과 관련한 검사 수는 총 110명이 검사했고 13명이 확진되었으며 10명이 지금 검사 진행 중입니다. 지금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회 등에 대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단속 대상은 몇 곳이고 관리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인력 운영에 대한 대책과 현장 적발 시 어떻게 조치할지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이외에는 예배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저희가 교회는 1492개소고요. 불교와 천주교는 168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교와 천주교는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는 1492개소가 지금 계속은 예배를 좀 진행하다가 이번 단계로서 집합 금지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현장을 일단 구청과 시청이 각 그 지역별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운영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을 때는 현장을 확인서를 쓰고 그다음에 체증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위법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병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체 병상 현황과 병상에 대한 추가 확보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항상 병상을 말씀드릴 때 국가지정 치료병상과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호남권 공동병상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전남이 환자가 그렇게 발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가용 병상을 좀 지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순천과 강진, 군산을 다 함께 이제 공용으로 썼었는데 이번에 순천 같은 경우는 환자가 좀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애초에 20병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2명만 보내고 이후로는 순천으로는 환자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진의료원이 당초에 저희 가연병상을 20병상으로 했던 것을 30병상으로 늘려서 오늘까지 추가로 보내면서 거의 병상이 차서 29병상입니다. 그다음에 군산의료원에도 34병상 중에 우리 병상을 10병상을 가용병상으로 인정해 줬는데 저희가 8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그 타시도에서 이용하고 있는 병상들은 좀 거의 좀 많이 찬 상태고요. 빛고을 전남대병원은 89병상 가용병상 중에 조금 더 확장이 더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는 49병상 가용했던 걸 다 완료했고요. 이번 주 일요일이 되면 추가 그 나머지 병상들이 완비가 되기 때문에 89병상으로 해서 한 40병상 잔여 병상이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지역과 함께 논의할 것은 이제 강진의료원이 전체 병상 규모가 100병상이 넘는 곳인데 감염병 병상으로 몇 개를 쓸 거냐에 대한 전남에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는 100여 병상 이상으로 좀 준한다고 추가로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좀 더 많은 협의를 거쳐서 그 가용 병상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이제 광주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상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같은 경우도 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국가지정병상으로 전남대 7병상, 조선대 7병상, 그다음에 하순 전남대병원 4병상, 그다음에 전북대 원광대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 원광대는 저희가 조금 더 진행이 됐을 때 쓸 병상으로 하고 주로 전대 조대병상과 하순 전대병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상은 전남, 광주 주소지 상관없이 중증일 경우 아니면 또 어떤 그 예를 들면 장애가 좀 있다던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좀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이 중증병상은 전남과 함께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생활치료병 시설 말고 향후 병상 추이를 어떻게 예측하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지금 생활치료센터는 광주하고 전남 공이 지금 자체의 생활치료센터는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브리핑을 하면서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 그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쓸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좀 고려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해양경찰청에서는 경찰청 연수원은 쓸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나주 KPS 한전 KPS 거기를 생활치료센터로 쓸 예정이고요. 전남에서 이제 전남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은 전남이 하고 활용은 광주와 전남이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생활치료센터가 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광주도 기존에 소방학교 우리 격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소방학교라든가 다른 연수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지 더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5번째는 탁구장에 대한 최초 전파자로 추정되는 288번에 대한 확진자 감염 경로가 나왔는지 물으셨습니다. 여기는 아직은 저희가 다른 감염 경로에 대한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층 조사를 통해서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만 288번이 속해 있었던 탁구 클럽에서 확진자가 계속 추가로 오늘 또 발생됐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동선 부분은 그 이전 동선까지 확장해서 감염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으로 지하 목욕탕이나 사우나, 멀티방, DVD방도 집합 금지인데 지상에 있는 동종시설도 똑같이 집합금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광주 심한 2단계 격상을 했었을 때 그때는 가장 좀 문제시 됐던 게 산밀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밀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해보니까 저희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도 그 지하 밀폐 시설에 먼저 집중을 해서 고시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주말 또 환자 추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 상황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지하 밀집 시설과 지상에 있는 시설의 활용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림 침례교회 관련 확진자가 대규모로 전파됐던 이유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드러난 내용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성림 침례교회는 오늘 추가로 2명이 더 되면서 이제 최초 지표 환자 포함해서 33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27명이 성가대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심층 역학조사를 하면서 그 마스크 착용의 여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성가 불렀을 때만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층 역학조사가 완전히 끝나면 그 마스크 착용이 혹시 성가 부를 때 있었는지 예배 볼 때였었는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혹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집단으로 한꺼번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혹시 단체로 광화문 집회를 간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있어서 GPS를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요. 전체 32명 중에 우선 16명 결과만 나왔는데 16명은 광화문 동선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확진자에 대해서도 지금 워낙 GPS 신청하는 전국에서 환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많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는데요. 나머지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